안녕하십니까. 잠실마이스 중개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특한 임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독특한 경우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한 임대인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라든가 경험한 얘기를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집 내 맘에 드는 세입자 드린다는데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애완동물은 절대 안 돼. 애완견 데리고 몰래 방문하거나 거주 시 즉시 퇴실. 우리 집이 동물원이냐. 이런 주인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반해서 실제 중개 현장에서는 임대인분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절대사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집이 오염되고 울거나 짖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직접 임대인한테 오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미리 차단하는 경우가 이해를 갑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사회적으로 무슨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 전용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별도로 다른 어떤 조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를 드릴 때 세입자 고향은 어디고 성씨와 본관 그리고 파는 어딘지 그런 걸 먼저 알려달라고 합니다. 세입자를 드리는데 결혼이나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 지극히 개인적인 거 이런 개인 정보에 관한 거를 요구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거주는 2명만 가능하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은 널찍한 방 3개짜리 3룸인데 참 이런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거주 인원을 제한하는 거는 적어도 방 하나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 3개짜리인데 2명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물론 2명이 방 3개를 쓸 수는 있지만은 반대로 가족이 많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출산율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출산율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주 인원을 딱히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집에 못 박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고 그 이유가 집값에 떨어진답니다. 집값이 얼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못 박은 게 확인되면은 계약을 해지하고 못 구멍 하나에다가 10만 원씩 배상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못질도 할 수 있는데 아예 이런 걸 차단한다는 거는 너무 매정해 보입니다.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는 못질을 하게 되면은 집에 어떤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목구멍 하나에 10만 원씩 배상을 하라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거는 조금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네는 절대 사절, 송장 치를 일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인구 중에 자가가 없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계약 자체도 아예 거절한다 그러면은 사회 문제로도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인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그런 불상사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만에 하나니까 너무 그렇게 자기 입장만 닥달하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애들이 있으면 안 된답니다. 임신부도 안 되고 신혼부부도 안 된답니다. 왜냐면은 임신부나 신혼부부는 곧 애를 낳을 거니까요. 애들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 애들이 있으면은 애들이 크면서 벽에 낙서를 하고 집을 망가뜨릴 수 있고 또 애들이 뛰거나 울거나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옆집에 이웃에 피해가 발생해 그럴 경우에 그 민원이 임대인한테 다 오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차단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최하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율 같은 경우도 0.8명인데 이런 부분도 출산율 저조의 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출산율도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좀 임대인 측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아들 같은데 집에 간단한 일도 도와주고 집 관리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집주인은 아들한테 월세를 받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계약은 정당하게 내가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그렇게 1대1 계약으로 끝나는데 거기다가 또 옵션으로 간단한 일 도와주고 집 관리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고 일종의 갑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월세를 안 받든가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데 아들 같다고 지켜 세우면서 실제로 받을 건 다 받고 문제 있어 보입니다. 재건축한다고 방 빼라더니 방 뺀다고 하니까 만기 전에 나간다고 중개 수수료도 달랍니다. 그리고 미리 나가기 때문에 덜 올 세입자 못 구해서 보증금 빼주려고 대출했으니까 대출에다 배상을 합니다. 이런 적반하장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알고 봤더니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더 높은 임대료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재건축은 그냥 전 세입자를 빼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그리고 미리 나간다고 중개수수료 달라고 그 다음에 보증금 미리 빼주니까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로 달라 하면은 이건 참 어불성설이고 참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 악덕 임대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임대인은 계약을 할 때 보면은 특이하게 넣어달라고 A4지 2장 정도를 뽑아서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임차인의 금지사항만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 저도 읽어보면 난감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죄다 금지사항이고 법에 있는 내용도 많고 그러면은 왜 그런 내용을 담았냐고 물으니 그동안 임차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넣다 보니까 2장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임대인 입장에서 미리 준비하고 닥달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서로 믿고 하는 계약에서 쿨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굳이 그렇게 특이하게 2장씩이나 해가지고 계약서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독특한 임대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사안 중에서 어떤 사항이 가장 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임대인이면은 좀 관대하게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어릴 수밖에 없는 임차인한테 조금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임차인분도 임대인이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게 좀 배려하고 그런 임대인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이 생활하는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상 독특한 임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